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전해드릴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성 기자가 이제 전해온 내용인데요. 어제 이제 저희가 장윤성 기자하고 이제 코너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장윤성 기자가 전달한 내용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사실과 다르기에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성 기자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이 생성됐고 이 중 강제로 초대된 한 의원이 개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 싫다며 퇴장한 사실이 있고 해당 의원은 이 단톡방에서 나오면서 간단한 인사 정도만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혼란을 드려 청취자분들 및 한동훈 대표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제 뉴스크리에이션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여야 대표 회담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25일에 예정된 회담이 연기가 됐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쾌유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가 좀 호전된 뒤에 다시 좀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만난 게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망을 해보자면 그러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그럼 열리는 게 가능한가요? 일단 다음 주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언제가 될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다음 주에 뭐 이르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정 브리핑 또는 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8월 말이면 시간이 다음 주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27일 다음 주 화요일은 국회 운영위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가 좀 예정이 돼 있으니 그날은 어떤 국정 브리핑 같은 걸 열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국정 브리핑이든 기자회견이든 운영이 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금요일을 또 좀 배제를 해보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만 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그 여야 대표가 만나기에 좀 마땅한 날이 없다. 그러니까 국정 브리핑 있는 날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엔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 말은 다음 주에도 좀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 좀 기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이제 조금 대화보다는 좀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주일 이상 미뤄질 수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아예 이러다 안 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진행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쟁 중단, 정치 복원,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거 말고 합의가 좀 가능한 민생 관련 사안만 논의하자라는 얘기로 좀 들리기는 해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이거를 받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지금 뭐 국회 상황을 보면 물론 뭐 거대 양당 모두 민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좀 크게 대립하는 지점, 뭐 최상병 특검이나 어떤 뭐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는 갈등이나 야당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용산에서부터 좀 촉발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좀 중단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최상병 사건이 어떻게 정쟁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야가 마땅히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 관련 사안도 정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본래 취지대로 5인 체제에서 운영되도록 지금 되돌리는 과정이다. 이게 어떻게 정쟁인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정쟁이란 단어를 두고 좀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쟁점 현안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3자 추천 특검도 이제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제보 공장 의혹도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됐든 뭘 제안을 해도 우리는 다 받을 테니까 하기만 하자.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적극적인 공세로 좀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기류를 보면은 쉽지가 않죠. 용산에서는 뭐 특검보다는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부터 보자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제2요구권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좀 영역이
그 최상병 특검에 한해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다만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로 뭐 특검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가 제2요구로 돌아와서 재표결 뒤에 폐기. 이 과정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이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먼저 모이고 만약 거부권으로 돌아와도 재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에서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세를 펴는 거는 여당을 좀 분열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대표 회담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한동훈 대표만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야당은 좋은 공격 포인트니까 공세를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 뭐 여러모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동훈 뭐 소위 말하는 한동훈표 특검이 발의가 돼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친한계 의원이 8명만 사실은 또 뭐 지지를 해주면은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당내 분란이 커질 수 있는 막 이런 복잡한 내부 사정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회담을 뭐 이제 하면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이견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합의가 어렵다고 본다라면은 민주당은 공세가 이어질 거고 이거 말고 좀 타협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없나요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금투수의 폐지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투수에는 폐지돼야 하고 그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을까지도 늦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이 금투수의 폐지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민주당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정치 회복 1호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그 여야 당대표 회담에 좀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폐지를 외치다가 민주당 반대로 안 되면 이거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그 금투스에 대한 영향은 실제로 시행되고 정말 국민의힘 주장처럼 주식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 요걸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 이후에나 좀 평가가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일단 요거 좀 금투스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좀 높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금투세 폐지는 충분히 좀 논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폐지가 아니라 좀 완화하자라는 절충적 입장을 냈고요. 또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올려서 좀 과세 그 구간을 넓히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 내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의 우클릭 아니면 이재명의 우클릭 아니면 그거를 이제 중도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상속세 완화에 민주당이 착수했다 이게 소식이 들리네요. 예,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그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에서 8억 원으로 또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최저 10억 원으로 올리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에 좀 예고한 사안이기도 해요. 그때 뭐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살다가 그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대권으로 향하기 위한 우클릭 행보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금투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금투세의 경우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좀 논의는 열어뒀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었고 또 상속세도 그 배경은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공제 한도를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당내에 좀 논란이 커지는 건 좀 국민의힘이 바라는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또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 우클릭 행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걸음 좀 내어주고 25만 원 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긴다 이런 전략을 또 민주당에서 세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결의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을 당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을 했거든요. 조 위원장이 오늘 25만 원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민주당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2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도 줄 수 있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총선에서 다른 것보다 민생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정교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로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은 25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외치는데 우리는 뭐 재정 건전성만 외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아쉬웠으니 이번에는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기류가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앞두고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이어지는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